너는 여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이 말이 내 인생의 규칙이었다. 나는 라나,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아니, 평범한이라는 말조차 나에게는 사치였을지도 몰라요. 내 삶은 철저한 규율 속에 갇혀 있었어요. 여자는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하고 외출도 가족의 허락이 있어야 했어요. 대학을 가는 것도 직업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다른 세계를 향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본 건 SNS를 통해서였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K-팝, 드라마, 유튜브 속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삶을 봤어요. 여자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거리에서 히잡 없이 웃으며 다니고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 모든 선택을 통제했어요. 가족들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 가문은 이란에서도 꽤 보수적인 집안이었어요. 여자 혼자 해외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문의 명예였어요. 나는 철저히 전략을 짰어요. 이란 내에서 명문대 합격.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하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명예로운 학교라면 얘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란의 명문대에 지원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단순히 유학이 아니라 이란과 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 변호사가 되면 가문의 이름을 빛낼 수 있다는 점을 설득의 무기로 삼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가끔 내 편을 들어줬어요. 나는 어머니를 설득했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한국은 이슬람의 우호적인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의 과장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란 내 명문대에 입학한 후, 그리고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라나,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한번 고려해보마. 아버지가 고려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나를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려면 조건이 있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분명히 쉬운 조건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첫째, 이란의 전통과 가문을 절대 잊지 마라. 히잡을 벗지 말고 이슬람식 기도를 계속해라. 둘째, 공부만 하고 돌아와야 한다. 취업이나 연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셋째, 모든 생활비는 우리가 지원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 즉시 귀국해야 한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이 정도 타협이라도 하지 않으면 한국행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표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나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조심해야 한다, 라나. 거기는 우리가 아는 곳이 아니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저도 저만의 길을 찾아야 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테헤란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나는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도전이 있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소했어요. 히잡을 쓴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여성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도 당연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효율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도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밤에도 혼자 걸을 수 있구나. 이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로맨틱한 상상과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웠어요. 물론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했지만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나는 무슬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슬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교 식당에서 할랄 음식을 찾기 어려웠고 기도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 가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내 히잡을 보고 속삭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 아랍에서 왔나 봐. 왜 머리를 가리고 다니지? 더워 보이는데. 그들의 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위축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히잡을 바라보았어요. 여기서는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될까? 이란에서는 강요된 복장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벗어야 할지 계속 써야 할지 고민됐어요. 나는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었어요. 내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같은 학과 학생인 지훈이 다가왔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아서. 그날 이후 지훈은 나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수업 내용도 도와줬어요. 그는 나의 히잡에 대해서도 존중해줬어요. 내가 선택한 거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 그의 말에 나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한국에 온 이유를 다시 떠올렸어요. 나는 자유를 찾아왔어요. 자유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나는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나를 시험하는 더 큰 사건이 곧 벌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훈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 과연 그럴까? 나는 정말 내 선택을 존중받고 있는 걸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히잡을 쓴 내 모습을 보며 부담스러워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많아졌다고 해도 이슬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나는 점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식사였어요. 기숙사 식당이나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할랄 음식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선택지가 너무 좁았어요. 할랄 음식이 있는 식당을 가면 되잖아.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식당이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한국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메뉴 선택을 고민해야 했어요. 나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나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특정 음식을 피하는 문화가 흔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내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어떤 날은 거울 앞에서 히잡을 벗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나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은 머리를 푼 채 거리를 걸어보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나는 자유를 원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다른 시선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이란에서는 히잡을 강요받았고 한국에서는 히잡을 쓴 내가 특별해 보였어요. 두 곳에서 모두 나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학교 앞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내 히잡을 잡아당겼어요. 이거 왜 쓰고 다녀? 여긴 한국이야. 나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취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여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나라야. 답답하지도 않냐? 그 순간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감정들, 분노, 슬픔, 충격, 그리고 두려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지훈이 나타났어요. 당장 손 떼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내 앞을 막아섰어요. 남자는 멋쩍게 웃더니 사라졌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히잡을 고쳐 썼어요. 지훈은 내게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혼란이 몰아쳤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여기는 내가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일까? 이란에서는 히잡을 강요받았고 한국에서는 히잡을 쓴 내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어디에서도 나는 온전히 나일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나는 지훈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어제 일 정말 괜찮아? 나는 애써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사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야.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한국에 온 이후로 겪었던 사소한 시선들,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훨씬 자유로운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지우는 내 말을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어요. 라나,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존중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행복한 선택을 하는 거야.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야. 히잡을 완전히 벗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써야 할까? 나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내가 가장 편한 방식을 찾기로 했어요. 수업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는 가볍게 스카프로 머리를 덮는 스타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일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때는 전통적인 히잡을 착용했어요. 나의 선택이 타인에 의해 정해지지 않도록 내 방식대로 조절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는 점점 나만의 균형을 찾아갔어요. 나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집중했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할랄 음식이 적다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무슬림 친구들과 함께 할랄 음식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SNS 계정을 운영하며 한국에서 할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공유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 친구들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라나, 너희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 나는 이란과 이슬람 문화를 설명했고 그들은 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줬어요. 조금씩 나는 한국에서 진짜 나 자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란에 있는 아버지는 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정색하며 물었어요. 라나, 요즘 내가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고 하더구나. 그게 사실이냐?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 중 일부에서 나는 히잡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이란까지 전해진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제가 편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편한 방식? 너는 우리 가문의 딸이다. 이란의 전통을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는 분노했고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곧 방학이지? 당장 이란으로 돌아오거라.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그 말이 끝나고 통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찾은 자유, 내 선택은 아버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장 이란으로 돌아오거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힘겹게 찾은 자유,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던 새로운 삶.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는 고민했어요. 이란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할까? 그 순간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지훈 괜찮아? 아까 수업에 안 나왔길래 걱정돼서. 나는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라나, 아버지가 방학 때 이란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지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의 말에 나는 깊이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완전히 거스를 수도 없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대하는 거야. 내가 직접 이란에 가는 대신 아버지가 한국을 경험해 보게 한다면, 아버지가 한국을 직접 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나는 곧장 어머니께 연락했어요. 라나, 엄마, 아버지를 설득해서 한국에 오시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 내 아버지가 쉽게 허락하실까? 라나,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하시면 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 알겠어. 한번 시도해 볼게.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내 아버지가 한국에 가는 걸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단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최소한 한국에 오겠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이제 남은 건 아버지가 직접 한국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내 아버지가 한국에 가기로 하셨단다. 하지만 나는 긴장하며 답장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너를 감시하러 가는 거란다. 내가 정말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실 생각이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그렇지.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내 삶을 숨기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검은색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여자들이 이렇게도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나라였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여기는 한국이에요. 이곳에서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남녀가 함께 손을 잡고 다니고 밤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다니. 이란과는 정말 다르군. 아버지의 표정에는 문화적 충격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내 학교로 데려가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교수님들도 아버지를 환영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칭찬했어요. 아버지는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너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단 말이냐? 아버지는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공부하며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놀라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진짜 충격을 받은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를 학교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점심을 먹으려는 순간 지훈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라나, 오랜만이야. 나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젊은이는 누구냐? 아버지, 제 친구예요. 학교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지훈은 정중하게 아버지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라나의 친구 김지훈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딸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군. 남녀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여기는 한국이에요. 남녀가 친구가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는 이란 사람이다. 우리의 전통을 잊었느냐? 아버지는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란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냐? 네, 아버지.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란으로 돌아오라는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이냐? 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행복하냐? 나는 그 질문에 순간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은 여전히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처음과는 달랐어요. 나는 아버지가 완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나의 선택을 조금이나마 존중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아직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나는 밤새 고민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나는 그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지훈과의 관계였어요. 지훈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남녀 간의 친구 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내가 한국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 그의 반응은 불 보듯 뻔했어요. 그러나 나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솔직하게 살기로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 나는 그를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어요. 그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저 지훈과 가까운 사이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가까운 사이?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저희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훈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내가 한국 남자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저는 사랑이 국경이나 문화로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훈은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요. 그리고 저 역시 그를 진심으로 아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화를 내거나 실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이것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구나. 아버지,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란의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저 자신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다시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나지막이 덧붙였어요. 내 어머니에게는 당분간 말하지 마라.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내 선택을 존중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한국을 떠났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라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절대 가문의 명예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어요. 행복해야 한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저 행복할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서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는 드디어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아버지가 한국을 떠난 후 나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어요. 이제 정말 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가문의 명예를 잊지 마라. 나는 정말 가문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고민할 시간도 없이 내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에서 살기로 했지만 단순히 남아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는 이란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국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란과 한국, 그리고 이슬람 세계와 아시아를 잇는 법률 전문가가 된다면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법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마침내 한국의 유명한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지우는 내 결정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라나, 정말 대단해. 너라면 꼭 해낼 거야. 나는 그의 응원을 받으며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이란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라나야, 내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내가 와줄 수 있겠니?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란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할까? 내가 다시 이란으로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지켜주셨고 이제 내가 그를 지켜줄 차례였어요. 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란에 가겠어요. 나는 5년 만에 이란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나를 맞이했어요. 여전히 히잡을 쓴 여성들이 거리를 걸었고 가족들의 엄격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나는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서 본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라나야, 왔구나.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듣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말해주셨나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하기로 했다. 내가 그렇게나 행복해 보인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나는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쥐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러니 내가 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라.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갈등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저 끝까지 해낼게요.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나의 꿈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란을 떠나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한국인이기도 하고 이란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만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란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삶을 존중하려 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란을 등진 것이 아니다.
나는 한국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훈이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라나, 잘 다녀왔어? 나는 지훈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훈이 보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어. 지훈은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 끝까지 내 길을 갈 거야. 국제 변호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지훈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나,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난 언제나 내 곁에서 응원할게.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지훈.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더 큰 꿈을 펼쳐야 한다. 그 후 나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한국에서 국제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어요. 나는 주로 이란, 한국, 그리고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전문가가 되었어요.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한국에서 할랄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히잡을 쓰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나는 그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조언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나는 더 큰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한국과 이란을 잇는 다리가 될 거야. 이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무슬림 여성들, 그리고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기업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 라나야, 내 아버지가 내가 한국에서 변호사가 됐다고 자랑하고 다니신단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랑을 하신다고? 어머니, 응.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이란과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우신가 봐.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국 나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야 제 길을 찾았어요. 그렇게 나는 이란과 한국을 잇는 국제 변호사로서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낸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라나,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다. 나는 국제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나는 단순히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나처럼 자유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나는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EDx 행사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TEDx 담당자 라나 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자유를 찾아온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겠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제는 내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할 때야. 강연 당일 나는 무대 위에 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나입니다. 이란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유를 찾은 여성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란에서 여성으로서 겪은 억압, 한국으로 오기 위해 했던 노력, 한국에서 겪었던 문화적 충돌과 고민, 그리고 마침내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찾은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유는 어디에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자 엄청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정말로 나는 나를 찾았구나. TED 강연이 끝난 후 나는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라나야, 내 강연을 봤단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도 보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구나.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어머니, 그래. 처음엔 말씀이 없으셨지만 한참 후에 그러시더라. 우리 딸이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인정하신 거구나. 그리고 몇 주 후 아버지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라나, 내가 한국에 다시 가도 되겠느냐? 나는 놀라서 답장을 보냈어요. 라나,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그냥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보고 싶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받아들이셨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삶을 살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다시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어요. 아버지는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나를 감시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보고 싶구나. 이 말 한마디가 내겐 너무도 큰 의미였어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긴장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차에 올라 서울의 거리를 함께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보고 싶구나. 한국이 어떤 곳인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버지와 함께한 며칠 동안 나는 그에게 내 일상을 보여줬어요. 내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 무슬림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한국 친구들과의 모임. 아버지는 가만히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한 번도 다그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운영하는 할랄 음식 가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다니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큰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지훈과 아버지가 정식으로 만나는 날. 지훈은 긴장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그는 지훈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내 딸을 진심으로 아끼느냐?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라나를 존중하고 그녀가 원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를 믿어보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의 선택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를 따로 불렀어요. 라나야. 네. 아버지, 내가 참 강해졌구나.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손을 잡았어요. 라나, 나는 여전히 이란의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도 존중하기로 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해받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나는 완전한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로 했어요.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한국과 이란, 그리고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나는 이제 확신해요. 나는 나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더 빛날 것이다. 라나는 자신의 삶을 찾아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녀는 두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장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자유를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계신가요?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